네, 이번 시간은 2020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물리학원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집하기가 애매해서 뭐 1번, 4번 이렇게 동시에 나오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뭐 가 자유낙하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원운동 하고 있는데 바로 보기를 볼게요. 가에서 물체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나에서 물체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방향이다. 뭐 이쪽 내려오는 방향으로는 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뭐 방향이 뭐 여기 접선 방향, 경로에 따라서 계속 방향이 변하는 운동인 거죠. 그리고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 원운동 같은 경우 운동 방향이 매 순간 접선 방향이니까 매 순간 바뀌는 운동인 거죠. 또 디귿도 정답.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전피에서 Q까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막 움직이고 있을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동거리는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리죠. 변이 같은 경우는 출발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를 변이라고 하니까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게 되겠죠. 기억 동그라미.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는 같다.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t분의 이동거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t분의 변이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변이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가 커야 되겠죠. 근데 같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 등속도 운동을 한다. 여기서부터 방향 전환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방향 전환을 하려면 순간적으로 멈추를 해야 되는 거죠. 회전하는 게 아니라 멈췄다가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속력이 약간씩은 뭐 달라지겠죠. 정답은 기억. 3번 직선을 따라서 뭐 속도,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인 거죠. 보기가 이렇게 있을 때 1에서부터 3초까지 운동 방향 같다. 1초일 때 속력이 플러스 2고요. 3초일 때 속력도 플러스 2예요. 그래서 뭔가 기울기 값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속력이 플러스 값을 갖는 데는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죠. 0에서 2초까지는 점점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지긴 하지만 방향도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같은 방향이다. 기억 동그라미. 0에서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 8m이다. 이때 면적을 구하는 게 이동거리인 거죠. 요거 삼각형이 여기 있는 거랑 같은 거니까 2, 4, 8m 나오겠죠. 이 동그라미. 1초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의 가속도는 여기에 있는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VT 그래프에서 가로 2분의 4 해서 2m/s 제곱.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좀 이제 4번 문항이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게 된다 그러면 뭐 A, B가 있고 A는 등속도 운동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고 A가 B를 통과하는 순간 정지했던 녀석이 등가속도 운동으로 이렇게 됐는데 같은 시간 동안 A는 요만큼 간 거고요. B는 같은 시간 동안 요 2L만큼 간 거죠. 뭐 그런 걸 설명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여라 하는데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거를 VT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V의 속력으로 처음 여기를 V라고 합시다. 그래서 V의 속력으로 그때 T2 이동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니까 요때 면적이 L이 되겠죠.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기가 A.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기 있다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같은 시간 동안 요 삼각형의 면적이 이 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때 B의 속력을 V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소리는 VT 그래프에서 이때 기울기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먼저 이 면적에 대해서 T초 동안에 V 이때 속력이 세로가 되는 거죠. 가로 T 해가지고 VT가 L이다라는 걸 하나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삼각형 같은 경우는 2분의 곱하기 가로 T 곱하기 세로 VB 요 값이 2L인 거예요. 요때 면적을 구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그래서 2L 나왔으니까 VBT는 4L이 되는 거죠. 4L. 그래서 요 녀석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럼 VBT는 4VT 그래서 TT 없어지면 VB는 4V 그래서 이때 B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죠. 요 녀석이 4V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B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가속도는 요거 분의 요거 하게 된다 그러면 B의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T분의 세로 4V 해서 요 값인데 요 아래쪽에서는 따로 이렇게 시간의 요소로 표현된 게 아니죠. 요게 이제 길이 면적에 대한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T로 이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T는 V분의 L이니까 요 T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V분의 L 4V니까 요거는 L분의 4V 제곱.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간단한 문제인 거죠. 요 상태가 무엇을 묻는 거냐면 관성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기억은 관성력에 의해서 갑자기 출발하면 뒤쪽으로 해서 오는 거니까 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관성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더라. 정지했던 거는 계속 정지했고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는 계속 등속 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관성력에 관한 거고, 니은도 관성에 관한 거죠. 요 같은 경우는 뭐 노켓 발사한 거, 그러니까 작은 관작용에 관한 거니까 요건 기억 니은은 3번. 6번 보겠습니다. 운동방 정식 구하는 건데요. 여기 A, B가 일정한 속력이라고 하는 소리는 알짜 힘이 제로인 거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알짜 힘이 제로라는 소리는 가속도가 생기지 않는, 가속도가 제로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기억, F는 3mg이다. 지금 요거에 작용하는 거 얘가 아래 방향으로 mg인데, 알짜 힘이 제로가 되려면 잡아 끄는 힘이 총 F가 잡아 끄는 힘이 mg가 돼서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알짜 힘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즉 F는 3mg가 아니라 mg가 돼야 되겠죠. 기억 틀렸고요.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그렇죠. 여기가 움직이곤 있어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알짜 힘은 제로이더라. 이건 동그라미고요. C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C이 B를 잡아당기는 힘 요거랑 중력 mg랑 같아야지만 얘가 알짜 힘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고 있지만 알짜 힘이 제로다 라는 거를 계속 활용을 해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이것도 운동방 정식 얘기인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한물체로 생각한다 해서 4kg, 그 다음에 여기 작용하는 것 12N, 그러니까 3m/s 제곱. 즉 A도 가속도가 3, B의 가속도도 3. A의 알짜 힘은 MA니까 9N이 알짜 힘이 작용하는 거고, MA니까 3N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더라. 이렇게 한 다음에 보기를 보는 거죠.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아니죠. 둘 다 동일하다. 니은,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9N,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3N이니까 3배 맞죠? 니은 동그라미. 지금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만 볼까요? A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12N을 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9N밖에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B가 A한테 반대 방향으로 얼마를 가해야 되냐면 3N의 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옳은 소리가 되겠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용수철 A, B가 이렇게 있고 뭐 나무도막이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B를 수평 방향으로 4N의 힘을 잡아당겨서 정지한 모습이다. 정지했다는 거는 알짜 힘이 제로인 거죠. 그래서 나무토막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제로이다. 니은 동그라미. 지금 A가 벽에 작용하는 힘과 벽이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이다. 주어 목적어 A가 벽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벽이 A에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요거랑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맞고, B에 나타난 눈금은 4N이다. 잡아당겼으면 정지해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러면은 B가 반대 방향으로 4N의 힘을 작용받는 거죠. 그래서 이 눈금은 4N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눈금이 4N이라는 거를 오른쪽으로 2N, 왼쪽으로 2N을 잡아당겨서 눈금이 4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른쪽으로 4, 반대 방향 4로 잡아당겨서 그 상태를 유지했을 때 눈금이 4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4N이 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니은 디귿 9번. 용수철을 뭐 이렇게 수레를 매달아가지고 잡아당긴 거를 여기서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이런 거고, 두 번째 실험으로는 이 수레에다가 추를 올려가지고 동일하게 실험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수레와 뭐 질량을 뭐 구하는 건데, 지금 요게 본다 그러면 0에서 0.1초 동안 수레는 4cm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0.1초 동안 4cm 이동했으니까 요 값이 속력이 되는 거죠. 속력. 그 다음에 얘의 속력은 얼마가 되냐면 0.2분의 12cm니까 요게 속력이에요.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0.1초 동안에 0.4m/s를 갖다고 합시다. 원래는 cm지만 뭐 이제 그냥 0.4m라고 그냥 가정해서 비율만 맞추면 되니까 여기는 0.2분의 12니까 여기는 0.6m/s, 여기는 0.8, 여기는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력이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속도가 변하고 있어요? 0.2씩 변하고 있는 거죠. 요 0.2씩 변하는 거를 다시 또 요 시간의 구간으로 나누면 얘가 가속도가 되는 거죠. 가속도가 2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대략적으로만 보는 거죠. 추가 올려진 수레를 본다 그러면 요까지의 속력은 0.2, 요때의 속력은 0.1, 요거니까 0.3, 요거 0.4, 0.5가 되는데 속력 차가 얼마가 생기냐면 0.1씩 생기는 거죠. 요게도 0.1, 0.1. 그래서 요거를 시간 간격으로 나누게 된다 그러면 얘의 가속도는 1이 되는 거고 요 위에 있는 경우는 가속도가 2라는 거죠. 근데 F는 A에서 지금 가속도가 2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같은 힘으로 잡아 당겼는데 가속도가 2배 차이가 난다는 거는 질량이 2분의 1배, 누군가가 더 무거워야 된다는 거죠. 즉 추가 올려진 수레가 요것보다 2배 무겁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질량이 몇 대 몇이어야 돼요? 수레하고 추하고 비례하는 거지,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수레가 1이라고 한다면 추가 1, 그래서 이때 수레에다가 1 더해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따지면 1대 1이 되는 거죠. 나머지 한다 그러면은 뭐 이 2배 차이가 나올 수 없으니까 추하고 수레하고 동일한 무게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운동량 보존 법칙 얘기하는 건데 뭐 공이 아니라 사람으로 나왔긴 했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 한번 해볼게요. 밀기 전 전체 운동량은 밀고 난 후에 전체 운동량하고 동일하더라.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에다 속도 곱하는 거죠. mv니까 360 더하기 mv 하면은 80. 요 값이 mv, v가 없으니까 60v 플러스 mv니까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440, 200 넘어오면 마이너스 200, 60v, 240은 60v니까 따라서 속력 v는 4m/s가 나오는 거죠. 요때 속력이 4m/s이더라 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밀기 전후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B는 80이었어요. 그런데 밀고 나서는 200이 된 거죠.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 120, 운동량의 변화량 120만큼 변했고요. V는 방금 구했죠. 4m/s. 미는 동안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 어떤 관계예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아야 되겠죠. 근데 누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안 되죠.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요 충돌 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충돌 전에 요 5초일 때 이제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충돌 후에 속력이 변하고 있는 거죠. 충돌 전에는 요 속력이었는데 충돌 후에는 요 속력이 되는 거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충돌 전에 B에 관한 거죠. 그림 나는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니까 B의 속력이 얼마냐면 5분의 10이니까 2m/s. 충돌 후에는 5분의 15니까 3m/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 번만 다시 그린다 그러면 4kg짜리가 3m/s로 가다가 여기 2kg짜리 B가 있는데 얘가 충돌 전에는 2m/s인 거죠. 요거 A 같은 경우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모르고 B 같은 경우 2kg짜리 속력이 얼마가 됐냐면 3m/s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쓴다 그러면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 mv 12에다가 mv 4 한 개에 mv 모르니까 이때 속력을 V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값이 mv니까 4VA, mv면은 6. 그래서 충돌 후 A의 속력을 구하는 거죠.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 하면 16 넘어가면 10. 그래서 따라서 VA는 4분의 10, 2분의 5m/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12번 뭐 이것도 마찬가지 운동량, 충격량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오던 거를 발로 차서 왼쪽 방향으로 내보낸 거죠. 뭐 0.2kg 변하지 않겠죠. 이때 간 얘는 0.1초 동안 뭐 갔던 거고 이때 충격량을 나타내는 거죠. FT에서 이때 면적이 충격량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값을 뺀 값이거든요. 나중 운동량은 mv잖아요. 그런데 지금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곱하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빼기 처음 운동량 mv잖아요. 요거 곱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인데 크기만 따지면 절대값 해가지고 마이너스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3이라고 하는 녀석의 충격량을 구할 수 있죠. 기억,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Nm 아니죠. 3이라고 했으니까 기억 틀렸고요. 공이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평균임 또는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요 3이라고 하는 값이 FT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요거는 M 델타 V로 구한 건데 이때 시간이 요 값이 0.1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때 힘이 얼마가 돼야 돼요? 30N이 돼야 되겠죠. 이때 F를 충격력 또는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거죠. 30N. 니은 동그라미. 발이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공이 발에 작용하는 발이 공에 작용하는 힘, 공이 발에 작용하는 힘.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져 있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아야 되는 거죠. 아, 여기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정답은 2번 니은이 되더라 라는 거. 13번 요 바로 할게요. 운동량 충격량에 가는 건데 운동량은 MV 예, 학생 A 맞고요. 충격량은 FT 충격이 아니라 시간이어야 되는 거죠. 틀렸고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과 같아 해서 AC 답 3번. 공기 안전벨트를 사용한 것이다.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경우죠.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량인데 이때 시간을 얼마만큼 늘려줘서 이 충격량 평균 힘을 얼마만큼 낮춰줘서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느냐. 요거에 해당되는 건 니은이고요. 지금 무릎을 구부리면서 그 충격을 오랫동안 받으면 평균 힘이 작아지더라 이런 거고, 팔씨 같은 경우는 요게 전체적인 충격량을 높여주는 거죠. 요거 기억은 아니죠. 그래서 니은 틱은 답은 4번. 15번 볼게요. 낙하하는 제기가 아래 방향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고요. 가속도가 있으니까 속력은 증가하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일정하다, 동일하다, 기억 니은 답 3번. 16번 보겠습니다. 마찰면에 따른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비교하는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유리에다가 용철 잡아서 나무 막대를 이렇게 막 진동을 시켰는데 얘가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을 했더니만 유리는 1.8초가 걸린 거고요. 사포는 1초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횟수가 좀 다르죠. 유리하고 사포일 때 누가 더 마찰력이 많이 작용하느냐 했는데, 동일하게 횟수를 맞추면 30번일 때는 5.4초 동안 마찰을 한 거고요. 얘는 30번 바꾸게 되는데 얘는 5초 동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진동을. 그러니까 얘는 5초 동안만 진동을 했으니까 사포가 유리보다 마찰이 더 잘 됐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 보면은 움직이는 나무 도막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는 유리에서가 사포에서보다 크다 아니죠. 사포가 마찰력이 더 많이 작용했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금방 멈춘더라, 뭐 이런 얘기죠. 움직이는 동안 나무 도막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게 아니고 마찰이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마찰 면에서는 뭔가 열이 발생을 해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잘 하진 않았지만 마찰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긴 하는데, 뭐 요거는 좀 약간 상식으로도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디귿에서 힌트를 다 준 거죠. 나무 도막이 움직이는 동안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아시면은 답이 2번이다라는 거를 조금 센스 있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뭐 A, B, C 지점에서의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걸 가지고 이때 H 값을 구하여라라는 거죠. 여기 정지된 상태니까 여기는 mg H 값이 역학적 에너지이면서 뭐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여기의 속력을 VB라고 할게요. 이때 속력을 VC라고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mvb 제곱 플러스 mg h 값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2분의 1 mv c의 제곱이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걸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요거랑 직접 비교한 게 있죠. 그래서 2분의 mv C의 제곱이 C에서의 운동 에너지인 거죠. B에서의 2배다. 여기다 2배 해주면은 mvb 요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이 요거랑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mvb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2분의 1 mvb 제곱은 mgh가 되고, 요거 없어지고 vb의 제곱은 egh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요 녀석을 다시 요따가 대입을 하게 되면, 또는 요따가 대입해도 되겠죠. 왜냐면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각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다 같다. 요따가 대입을 할까요? 그러면 요거 대입하면은 총 역학적 에너지는 EMGH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EMGH가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MG 없어지니까 따라서 H는 EH 값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더라라는 거.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된 실린더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두 가지 공식만 알면 웬만해서 풀 수 있는데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요거랑,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 Q는 W 플러스 델타 U 해서 내부 에너지 2의 열량 이런 거잖아요. 단열 실린더니까 요 열량이라는 게 일정한 값인 거고, 지금 부피가 작아졌죠? 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값.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 온도가 상승을 하겠죠. 부피는 작아졌죠. 그러면은 얘가 작아졌는데 얘가 커지려면은 압력은 증가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다 물어보겠죠. 기체 압력은 증가한다. 맞죠? 기억 동그라미.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아니죠. 증가했죠. 일정한데 얘가 부피가 감소하면 얘가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부피가 작아졌다는 거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얘도 18번 문제는 동일한 건데 PV는 nRT, Q는 W 플러스 델타 U 이렇게 할게요. 여기 단열은 아니지만 지금 A, B 과정에서 증가하는 거는 A에서 B로 갔을 때 증가하는 거, 부피가 V에서 2V로 했네요. 부피 증가했죠. 기억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압력은 일정하죠.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는 내부 에너지하고만 연관성이 있는 거죠.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도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티브. 이제 마지막 문제, 열 효율에 관련된 건데요. 열 효율 공급된 걸 가지고 3Q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얘가 열 효율인 거죠. 근데 얘가 이만큼 소비가 됐으니까 총 공급한 거에서 이걸 소비한 나머지가 사용됐겠죠. 즉 3Q분의 Q가 3분의 1이 열 효율이다. 그래서 열 효율은 3분의 1이고요. W는 Q이다. 얘도 맞고요. 열기관 열 에너지를 1로 전환한다. 그런 역할을 하는 열기관인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